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하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집중해서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가요? API 문서를 만든다든가, 테스트 케이스 코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동료의 코드에 리뷰를 하고 코멘트를 단다든가,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개발자들은 평균적으로 업무 시간의 30%를 이런 반복 작업에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 AWS에 합류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션에서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우리 개발자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트렌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마존 Q 디벨로퍼와 신규 출시된 에이전트의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통해서 아마존 Q 디벨로퍼를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즘 너무나도 유명하죠. 바이브 코딩입니다. 이는 개발자가 AI에게 설명을 하면 AI가 이를 바탕으로 제안해준 새로운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코드 작성의 변화가 아닌 개발자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트너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전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75%가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4명 중 3명의 개발자가 AI를 자신의 개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저는 개발자분들의 뛰어난 적응력을 생각했을 때 이보다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 중 하나인 멜로벤처스에서 재미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의 업무를 도와주는 지원 챗봇, 그리고 데이터 검색, 데이터 자동 변환 등 다양한 AI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킬러 앱은 바로 AI 코딩 어시스턴트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방향은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잠시 살펴보면 요구사항 분석 단계를 시작으로 코드를 구현하고 테스트, 그리고 코드 리뷰, 서비스 런칭에 이르는 순환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을 드려보면 개발자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느 단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개발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AI 어시스턴트들은 코드 구현 단계에 한해서 개발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마존 Q 디벨로퍼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AWS는 2024년 생성형 AI 기반 개발 도구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정식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발자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17년간 축적된 AWS의 방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동료가 된다면 아마존 Q 디벨로퍼는 프로젝트 전반을 함께하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Q 디벨로퍼는 두 가지 핵심 경쟁력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SW 벤치마크 상위권에 위치하여 입증된 코드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코드뿐만 아니라 테스트, 리뷰, 전 과정을 지원하여 개발 속도를 최대 80%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AWS는 보안 우선 원칙으로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설계하였으며 여러분의 데이터는 절대 AI를 학습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Q 디벨로퍼의 차별화된 에이전트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개발 ID 환경에 그대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dev 코드 개발 에이전트는 코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이전트고요. 그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를 자동 생성해줘 코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리뷰는 보안 지역점을 점검하고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 /doc는 문서화 에이전트로 여러분들의 코드를 자동으로 문서화시켜 드립니다. 네, 아마존 Q 디벨로퍼의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데브 에이전트를 통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프로토타이핑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아키텍처 구조와 흐름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구현 단계에서는 대부 에이전트로 실시간 코딩을 제한받을 수 있어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코드의 품질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보안 점검 단계에서는 테스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리뷰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드 리뷰 그리고 서비스 적용 단계에서는 리뷰 에이전트를 통해서 배포 전에 사전에 점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DOC 에이전트를 통해서 개발 문서 산출물을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Q 디벨로퍼는 SDLC 전반에 거쳐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궁금함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Q 디벨로퍼의 핵심 기술인 에이전틱 AI에 있습니다. 기존 AI와는 달리 숙련된 개발자처럼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면서 개발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의 핵심은 강력한 추론 능력, 그리고 자율적인 행동 계획, 그리고 AWS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전체 코드 베이스의 맥락을 이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분해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AWS의 오랜 경험에 축적된 코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Q 디벨로퍼 에이전트는 단계별 추론을 통해 개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체 코드의 맥락을 기반으로 최적의 코드를 제안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아마존 Q 디벨로퍼의 에이전트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의 대부분은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실 때 기존 코드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는 모든 코드는 기억하기 어렵고, 그리고 코드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며 타인의 코드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프로덕트 개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소스 코드는 AWS 샘플즈에서 가져왔는데요. 아마존 베드락 기반의 레그 솔루션입니다. 레그는 이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의 질문의 맥락을 확장하여 FM 모델이 답변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이 레파지토리에서 의도적으로 리드미 파일을 삭제하고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바로 필요한 에이전트가 아마존 Q 디벨로퍼의 문서화 에이전트입니다. 슬래시 문서화 에이전트는 전체 코드 베이스를 분석해서 리드미 파일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UML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 심지어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까지 포괄적으로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데모를 좀 살펴보면 슬래시 DOC라고 하는 스페셜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는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가이드 문서를 만들어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논리적인 구조와 실행 방법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저의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리드미 파일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서버리스 기반의 Q&A 시스템이었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에 대한 개요와 그 레파지토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엔드와 그 인프라스트럭처 리소스, 그 프론트엔드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보면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까지 생성해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를 좀 더 확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레그라는 애플리케이션이고 AWS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컴퓨팅을 위해서 AWS 서버리스 자원의 람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원은 아마존 S3 버킷에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는 나중에 아마존 베드락의 널리지 베이스로 소스화가 되는 것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서가 단 하나의 슬래시 DOC 명령어로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았습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다시 전체 코드를 분석한 후에 잠시 후에 저한테 이렇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두 가지 데이터 플로우가 있었는데요. 먼저 데이터 수집 흐름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사용자 질문 흐름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흐름에는 프론트엔드 리액트 앱을 통해서 URL 정보를 받으면 그 URL 정보가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람다를 거쳐서 트리거되어 이 람다에서는 실제로 URL 정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된 내용을 청구화시켜서 오픈서치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 질문 흐름에 대해서 봤을 때는 동일하게 프론트엔드 앱에서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거쳐서 이 람다에서 데이터를 청구화시킨 데이터를 오픈서치에서 검색을 하고요. 검색된 내용을 다시 베드락에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달된 내용은 베드락에서 답변을 생성해서 다시 우리 프론트엔드 리액트 앱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고 분석할 때 아직 소스코드 한 줄도 보지 않고 가이드 문서와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개발자분들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몇 시간, 며칠, 몇 주가 걸리곤 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렇게 명확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니 좀 더 시스템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아마존 Q 디벨로퍼가 AWS 아키텍처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AWS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작성하실 때 드로우아이오라는 툴을 되게 많이 이용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EKS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KS 컨트롤 플레인과 그 EC2 노드들, 워커 노드들, 그리고 쿠버네티스 파드를 배치해 놓고 이걸 가지고 좀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이 드로우아이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XML로 변환을 하고 새로운 파일로 한번 저장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아마존 Q 디벨로퍼에게 요청해 보았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잠시 뒤에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저한테 몇 가지 전달 사항을 주었는데요. 보시면은 VPC 구성 정보와 그리고 그 주요 컴포넌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정확한 IP 정보를 기반으로 VPC 구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요 컴포넌트로는 EKS와 EC2, 그 쿠버네티스 파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그리고 ENI 정보와 그 해당 정보의 서브넷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저는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코드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Q 디벨로퍼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코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하는 정보와 시큐리티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KS 클러스터 정보와 그 EC2 워커 노드에 대한 정보와 그 파라미터 정보들을 구성해서 완벽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코드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설계만 잘한다면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를 통해서 IAC 코드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돼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AWS의 17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산출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코드 생성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ev라는 코드 개발 에이전트는 자연어를 활용해서 코드를 개발하고 버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아이디에 그대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아마존 Q 디벨로퍼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좀 시련을 주기도 하죠. 디버깅이 필요한 코드를 제안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아마존 Q 디벨로퍼 채팅창에 그대로 그 에러 내용을 전달해 주면 아마존 Q 디벨로퍼는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은 SW 벤치마크 상위권의 기록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테트리스 게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많이 했었던 게임입니다. 이러한 테트리스 게임도 간단하지만 개발자분들이 당장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테트리스 게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빈 워크스페이스에 /dev라는 코드 개발 에이전트를 호출하여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테트리스 블럭은 좀 화려한 색깔이었으면 좋겠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몇 가지 소스 파일을 생성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었는데요. 파이썬 파일이나 인덱스 HTML 파일, 그 스타일 시트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등을 전달해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드를 보았을 때 코드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리드미 파일까지 만들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파일에 적혀있는 데 기반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면은 잠시 뒤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했을 때 테트리스 블럭이 보이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였는데요. 전 이 내용을 아마존 큐 디벨로퍼에게 전달해 보았습니다. 테트리스 보드에 비해 블록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이슈가 있다고. 그랬더니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잠시 뒤에 20x20으로 테스트 블록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을 저한테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다시 실행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블럭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키 위로 테트리스 블럭이 회전되지 않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동일하게 큐 디벨로퍼에게 방향키 위를 누를 때 로테이션이 되지 않는 이슈가 있어 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잠시 뒤에 이벤트 키코드 리스너를 통해서 키코드 38번일 때 로테이션 시키는 코드를 제안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로테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트리스 블록이 화면 중간에 쌓이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아 전 이번에 큐 디벨로퍼에게 보드 사이즈와 테트리스 블록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블록이 좀 더 이뻤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저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소스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소스 파일을 저한테 개선의 소스 파일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먼저 인덱스 HTML의 보드 사이즈를 개선한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리스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스케일 처리한 부분과 그리고 디자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개선된 내용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고 이제 테트리스 블록도 화면 하단에 쌓이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두세 번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저는 테트리스 게임을 간단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기능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큐 디벨로퍼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현업에서 사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준 예제들은 좀 너무 심플하지 않아? 우리는 현업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일하는 정재민 SA님을 모시고 실제 현업에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에이전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설명드릴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정재민입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내용은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챗봇의 데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객분들하고 생성형 AI를 미팅을 할 때 항상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짧게 준비해본 데모를 먼저 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능을 먼저 보시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문서를 업로드하고 선택한 문서에서 추천 질문을 제공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있는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 그 문서에 관련된 답변을 제공해주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추천 질문에서 문서 내용을 추천해줬기 때문에 답변의 출처와 함께 잘 답변을 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서를 선택했을 때는 그 문서에 맞게 추천 질문을 다시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 문서를 선택해서 큐 디벨로퍼 관련된 문서에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큐 디벨로퍼 답변을 잘 해주면서 출처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 선택한 문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래서 문서에서 충분한 정보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AWS 서울 서밋에 대한 정보를 출처 URL과 같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데모에서 검색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저희가 이제 레그라고 부르는 벡터 스토어의 연관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반대로 하단에 있는 웹 검색을 통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양쪽 검색을 통해서 생성된 컨텍스트를 통해서 LLM을 호출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만들어가는 검색 플로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활용해서 조금씩 개발을 해볼 텐데요. 우선 데브 에이전트 /dev를 활용해 가지고 파이썬 기반의 챗봇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문서 기반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챗봇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데브 에이전트가 필요한 내용을 리뷰를 하고 어떤 파일을 생성해 줘야 될지 지금 코드를 생성해 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초 생성된 코드를 리뷰를 하는 시간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최초 생성된 코드를 승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실행을 할 때도 어떻게 실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어떻게 실행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내용이 브라우저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PDF 파일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를 고객 케이스로 생각한다면 사내 문서를 올려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초록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문서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된 모습이고요. 문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질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 문서를 올려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기능이 뭔가요? 그리고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 주기도 하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문서를 업로드했고 답변을 잘 주고받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서들 업로드해서 해당 관련된 질문을 확인하는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여기서 추가로 기능을 조금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업로드하는 버튼을 왼쪽 사이드 탭으로 위치시키고 업로드된 파일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문서에서 추천 질문을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요청 사항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초 그랬던 것처럼 데브 에이전트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어떤 코드를 변경해야 되는지를 제안해주는 모습입니다. 변경된 코드에서는 추천 질문을 어떻게 추천하는지 그리고 업로드한 문서의 내용을 어떻게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는지 등등의 내용으로 제안을 한번 해준 모양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하나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 디벨로퍼를 써가지고 개발을 하는 가운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 그걸 한번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류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데브 에이전트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브 에이전트가 이 오류 메시지와 연관된 파일들을 검토를 하고 어떤 내용을 변경해 줘야 될지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저희의 오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해 가지고 지금 벡터 스토어의 디렉토리 경로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의 코드는 거의 동일하고 경로를 다시 지정한 다음 리프레시를 한번 했더니 에러가 없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문서를 업로드 해가지고 저장된 문서가 하단에 잘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잘 업로드가 된 것 같고요. 저희 핵심 질문 5개를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활용해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잘 답변을 한번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조금 더 추가 기능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 페이지에서 답변이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한국어로 하고 답변을 스트리밍 형태로 변환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질문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한국어로 바뀌었고 답변이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기능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고객분들께서 항상 원하는 내용인데요. 챗봇이 답변을 해줄 때 답변의 출처 그리고 뭐 문서 페이지라든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내용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항상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요청을 같이 해봤고 출처를 같이 제공하고 관련 내용이죠. 저희가 이제 관련 청크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같이 볼 수 있는 요청을 한번 해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핵심 질문을 활용해 가지고 동일한 답변이 제공이 되는 모습인데요. 변화한 부분이라고 하면 하단에 이제 출처가 추가된 부분 그리고 관련 내용이 추가돼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서 검색에서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을 때 인터넷 검색을 활용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질문이 선택한 문서에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활용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 대부 에이전트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수정된 코드를 제안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 주석에서 보시다시피 문서에서 이제 결과를 찾지 못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선택하게 이렇게 수정된 코드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문서에 정보가 있는 즉 추천 질문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답변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하단에 이제 출처도 같이 제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고객분들께서 오셨던 AWS 서울 서밋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업로드했던 문서는 아마존 Q 디벨로퍼에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서울 서밋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지금 제공되는 그런 화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능을 계속 개발해 왔던 과정들이고요. 지금까지 구현한 챗봇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플로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데브 에이전트에게 UML을 통해서 서비스 간의 호출 관계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데브 에이전트가 필요한 내용을 리뷰를 한 다음에 UML 파일을 지금 하나 생성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 생성된 UML 파일을 미리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UML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서 일부만 추출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문서 업로드와 관련된 시퀀스 다이어그램 내용입니다. 사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수고스러운 작업인데요. 네, 이것을 이제 데브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 문서를 이렇게 업로드 하시게 되면 몇 가지 과정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세 가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 내용을 청크로 분할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임베딩을 통해서 벡터 스토어에 있는 저장하는 이런 과정이 2번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문서에서 핵심 질문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3번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서를 업로드했을 때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챗 모드에서 현재 워크스페이스에서 기술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기능 개발을 조금 해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의 자격증명 관리부터 에러 처리, 임시 파일 처리, 그리고 뭐 동시성 처리 등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제안해준 부분을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또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캐싱을 구현할 건지, 청크 처리를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요청이 몰렸을 때 어떻게 비동기 처리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안들을 이렇게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능은
지금 제가 선택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쭉 하시고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처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핵심 기능, 즉 문서를 올리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요약을 만들고 질문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구성 요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정 함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generate streaming response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청을 했고요. 이 함수가 저희 챗봇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적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내용을 찾았을 경우, 문서에서 내용을 찾지 못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능도 한번 개발을 해봤고, 설명도 한번 들어봤고, 지금까지 이제 보셨다시피 현재까지 저희한테 테스트 코드가 아직 작성된 거는 없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테스트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스트 에이전트는 코드 베이스 기반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자동화된 단위 테스트를 생성해주는 에이전트입니다. 현재 저는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테스트를 활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러시 테스트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generate with streaming 함수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에 유닛 테스트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이 되고 최초에 이제 테스트 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테스트 코드가 추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짧게 하고 이 생성된 테스트 코드의 설명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테스트 함수에 대해서 이 테스트 함수가 어떤 내용을 테스트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테스트의 목적, 데이터의 설정, 어떻게 응답으로 모의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는 모습이고요. 다음 테스트 함수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요청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코드는 검색된 문서가 없고 인터넷 검색 결과만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쭉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테스트 코드가 작성이 됐고요. 그 테스트 코드를 테스트해서 다 패스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챗 모드에서 현재 테스트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코드가 구현된 함수들에 대해서도 쭉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주고 하단에 보시면 테스트 코드가 미구현된 테스트들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재 코드 커버리지가 약 70에서 75% 정도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테스트 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테스트 에이전트를 활용하셔서 70에서 75%까지 이렇게 테스트 커버리지를 늘렸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쁘게 진행해 왔는데요. 기능을 개발해 왔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도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동작이 하는지. 그러면 배포를 앞두고 저희가 코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리뷰 에이전트가 될 것 같습니다. 리뷰 에이전트는 소스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감지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하드 코딩된 크레덴셜, 즉 민감 정보 등을 노출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IAC 파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의 슬러시 리뷰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리뷰를 한번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상단에 크리티컬 이슈가 하나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할 때 API 키를 하나 하드 코딩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에 대한 제안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적용을 하면 제가 보토3를 통해서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된 API 키를 호출해오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하드 코딩된 API 키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변경해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크리티컬 이슈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하이 사이클로매틱이라고 하는 높은 이제 순환 복잡도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순환 복잡도가 높아서 낮추면 좋겠다는 얘기고, 어떻게 순환 복잡도를 낮출 수 있는지 요청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안내해주는 코드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논리를 단순화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테스트를 하기 좋은 코드로 변경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중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불필요한 분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복잡도를 단순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쭉 해왔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문서를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DOC 에이전트, 즉 문서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리드미 파일을 생성 혹은 업데이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리드미 파일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리가 같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실행 방법도 포함되고 주요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운데 있는 검색 로직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하나의 MD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검색 플로우랑 지금 보여주는 이 플로우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입니다. 문서를 검색해서 문서가 존재할 경우에는 왼쪽으로 검색을 실시하게 되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단에 이제 컨텍스트에 통합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동일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오늘의 발표를 한번 랩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와 함께 같이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에는 몇 가지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각 에이전트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고, 특히 이 에이전트를 활용하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답변의 품질도 더 좋아집니다. 특히 뭐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거나 함수 이름을 지정하시는 등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활용하면서 개발하는 것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발자 역량 강화 트랙에서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활용한 다양한 최신 기술 세션들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랙의 다른 세션들과 1층에 위치한 엑스포 부스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용 사례들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마존 큐 디벨로퍼와 함께 바이브 코딩 하러 가시죠. 감사합니다.